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안과 김균영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을 찍는 내용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안과 학회 중 하나인 아시아 태평양 안과 학회가 열렸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2개의 강의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강의인 클리어 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됐었고,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5명의 안과 의사들이 그날 강의를 하면서 세미나를 이제 꾸렸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 대표로 제가 클리어 라식 강의를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뭐 백내장 수술이나 뭐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머 회사는 그 라식 수술의 역사와 함께한 회사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깊고 여러 레이저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완해 가면서 발전을 해온 회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식 수술, 시력 교정 수술용 레이저 회사입니다. 가장 최신 장비이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femto LDV G8, 이게 이제 그 정확한 제품 모델명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다른 제품의 레이저들이 마이크로줄 단위의 레이저 파워를 쓰는 데 비해서 이 G8 같은 경우는 나노줄 단위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한 스팟의 에너지가 이제 가장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우 낮은 주파수, 낮은 에너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주파수에 잦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딱딱딱딱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따라락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5MHz 이상의 높은 주파수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기존의 다른 레이저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한 80배 정도 높은 주파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절단면을 부드럽게 깎는 게 이제 큰 장점이고요. 또 레이저 하나하나의 스팟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2 마이크롬 미터 이하의 작은 스팟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절단한 절개면이 훨씬 더 부드럽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좀 더 정교하게 모양을 깎는 데 도움이 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수술의 절단면이 더 부드럽기 때문에 더욱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게 되고 환자들의 회복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클리어 라식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환자들을 보면 스마일 라식에 비해서 수술 직후에 시력 회복이 조금 더 빠른 경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한 그림인데, 보시면 위에 그림이 기존의 레이저들, 스팟 사이즈가 크고 어느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레이저가 안 먹는 부분이 좀 생기겠죠. 근데 이 G8 같은 경우는 좀 더 작고 하나하나가 더 작은 에너지의 레이저를 조금 더 촘촘하게 여러 발 쏨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제 공백 없이 촘촘하게 레이저를 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표됐던 연구 결과를 보시면 최근에 이 우리가 스마일 라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주맥스를 이용한 레이저 절단면의 앞쪽 뒤쪽의 면을 이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우리 전자현미경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표면에 부드럽고 거친 정도를 이제 비교한 건데, 오른쪽이 이제 스마일의 비주맥스고 왼쪽이 이제 G8의 클리어 라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절단면의 표면이 훨씬 더 매끄럽고 부드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아무래도 레이저든 칼이든 이제 우리가 상처를 내게 되면 일종의 이제 조직에 손상을 입게 되고, 그것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염증 반응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염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이렇게 시행한 건데, 아래쪽 사진이 일단 우리가 라식이나 라섹다 사용하는 엑시머 레이저로 각막의 조직에 이제 레이저를 조사한 이후에
염증 반응 정도를 표현하는 건데, 옆에 아래쪽에 이제 연두색으로 표현된 옅은 선이 있죠. 그게 그 파이브로넥틴이라고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단백질인데, 그것이 많이 있을수록 염증 반응이 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군을 이제 이런 컨트롤 대조군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 위에 4개의 그림은 위쪽이 그 스마일 라식의 비주맥스, 아래쪽이 G8의 클리어 라식의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인데, 레이저를 조사한 이후에 왼쪽이 4시간, 오른쪽이 24시간 이렇게 해서 경과를 봤을 때, 비주맥스 같은 경우는,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는 4시간째에는 그 노란색 줄이 안 나타나지만 24시간 뒤에 연하게 나타나고, 또 LDVG8 같은 경우, 클리어 라식 같은 경우는 4시간이나 24시간 뒤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그 엑시머 레이저, 라식 라섹보다 염증 반응이 훨씬 적고, 또한 그 스마일보다도 LDVG8의 클리어 라식의 염증 반응이 더 적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8의 가장 큰, 특히 스마일 라식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이게 그 더 높은 석션 파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수술이 레이저가 나가는 수술 진행 도중에 석션이 풀리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그 PI라고 하는 그 콘을 눈동자에 체결한 이후에 석션으로 콱 물고 난 이후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중심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실제 시축과 동공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세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게 시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거든요. 중심이 이탈되면 시력이 저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PI가 체결된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난시축을 보정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람이 특히 난시라는 게 뭐 우리가 수평축 기준으로 수술하겠다 그래도 실제 사람들이 누우면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가는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보정해서 수술해서 난시의 교정 효과를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의 상당 부분이 난시이기 때문에 난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난시는 이제 저희 안과 의사들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난시축은 3도가 돌아가면 난시 교정 효과가 10%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시 안경 쓰는 분들은 안경을 이렇게 돌려보면 알아요. 그러면 상이 이렇게 흐려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많이 돌릴수록 많이 흐려지고, 저도 난시가 많은 눈이라,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난시축이 교정이 10도 정도 오차가 생기게 되면 시력 교정 효과가 무려 3분의 1, 33%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시 교정 효과가 30도가 돌아가게 되면 난시 교정 효과가 전혀 안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시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난시 교정할 때는 축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도 안경을 맞출 때도 안경점에서 난시축에 대해서 특별히 더 당부를 하고, 오차가 최대한 안 생기게 해주세요. 왜냐면 안경 알을 이 프레임에다가 이제 가공해서 심을 때도 거기서 조금씩 미스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제가 얘기를 또 하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난시축이, 아까 제가 우리가 보통 난시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처럼 앉아 있거나 서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정면을 볼 때 난시축을 기준으로 모든 교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눕게 되면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른 방향과 다른 각도로 난시축이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데,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이게 통계인데 3도 이상 눈이 돌아가는 경우, 누웠을 때랑 앉았을 때 3도 이상 눈이 돌아가는 경우가 전체 63.6%다. 엄청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익사이클로토전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이클로토전이 안쪽으로 도는 건데, 익사이클로토전 바깥쪽으로 외회선되는 경우가 50.5%, 또 내회선되는 경우가 43.0%로 거의 비등비등하죠. 이 정도로
눈의 회선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또 돌아가는 정도, 각도가 다 제각각이에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0도가 이제 거의 안 돌아가는 정도라면 플러스 뭐 4도, 6도, 8도, 10도, 12도까지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안쪽으로도 이렇게 높게까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를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그 뭐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또 렌즈 삽입 수술하면서 난시 교정할 때, 그리고 백내장 수술하면서 난시 교정을 같이 해야 될 때 이렇게 시력 교정하는 순간에는 이 부분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시를 보정할 수 있는 어떤 측정 장비들과 실제로 그것을 수술로 옮길 때, 수술을 실행할 때 이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 이 사람은 7도가 돌아갔다, 바깥쪽으로 돌아갔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 고려해서 수술을 하는 게 수술 결과에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고 수술할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다 고려해서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눈 수술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한테 수술하나 다 결과가 같지 않고 매번 다를 수 있는 게 그만큼 눈이라는 게 굉장히 섬세하고 중요하고 개인 차이들을 다 맞춤형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 많은 의사들을 상대로 제가 강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대한 자랑과 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 지금 강의한 자료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오늘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병원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부상하는 떠오르는 안과 중 하나다. 특히 우리 환자분들, 고객분들뿐만 아니라 안과 의사들, 대한민국 안과 선생님들이 다 저희 병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또 병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런 얘기를 제가 간단히 했고, 저희가 실제로 현재 그 시력 교정 수술을 저와 유혜리 원장님, 김미지 원장님 셋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다들 경험이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십니다. 김미지 원장님은 녹내장을 전공으로 하셨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안과죠. 영등포 김안과에서 그 스마일 라식을 포함해서 시력 교정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특히 녹내장 환자분들이 근시가 있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아주 맞춤형으로 좋은 시력 교정 수술을 또 제공하는 그런 경험이 많은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셋이 수술하고 있고, 이제 3월 달부터 황영훈 원장님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저희 병원이 총 7명의 안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안과로 또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황영훈 선생님은 우리나라 녹내장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시고 지금 SCI 논문을 130여 편 이상 작성하신 아주 훌륭한 권위자시고 인품도 실력도 최고로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데 저희랑 함께 하게 돼서 아주 기대가 많이 큽니다. 저희 병원은 2021년 10월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클리어 라식을 가장 먼저 시행한 병원으로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은 클리어 라식을 한국에서 한 30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1년 반이 됐는데 1년 반 동안 클리어 라식을 쭉 수술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국내 경험과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시작하면서 점차 이렇게 좀 발전시켜오고 안정화시킨 과정들을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기는 한데 레이저 세팅할 때 실제로 그 수술 교정량을 조금 보정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좀 더 정밀하고 오차가 없도록 수술의 어떤 보정값을 이제 보완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시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을 좀 거쳐왔고,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의 데이터도 괜찮고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의 데이터는 이제 더 완벽하게 가까운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도 절개를 처음에는 앞쪽과 뒤쪽 두 개 절개를 하다가 지금은 하나의 절개로 수술을 대부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개 크기도 많이 이제 작게 해서 최소한의 각막 절개를 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각막의 그 우리 라식도 그렇고 이런 스마일 라식, 클리어 라식을 보면 앞에 캡이라고 그래서 이 수술들은 안쪽을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깎지 않는 겉에 이 뚜껑이 있거든요. 그 캡의 두께를 점점점 얇아지게 이제 발전시켜 와서 이게 캡이 두꺼워지게 되면 결국 수술할 때 들어가는 총 깊이가 그만큼 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잔여 각막을 훨씬 더 많이 남길 수 있고
더 좀 심한 고도근시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수술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되게 또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캡 두께를 점점 얇게 해왔고 레이저 세팅도 가장 적절한 값을 찾아가면서 발전시켜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 손으로 레이저를 눈에다 체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러닝 커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이 좋아졌고, 러닝 커브라는 거는 이제 우리 의사들이 숙련돼서 수술이 처음에 조금 조심스러운 단계에서 많이 이제 좀 편하게 수술을 많이 할 수 있는, 또 결과를 다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경험과 노력 같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러닝 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흔히들 얘기하는 러닝 커브가 좀 긴 수술이야 그러면은 수술이 좀 어려운 수술이고, 러닝 커브가 짧어 그러면은 좀 금방 배우는 간단한 수술에 해당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좀 했고요. 특히 이제 뭐 기존의 굴절 수술, 뭐 제트 라식, 레이저 라식이라든지 백내장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은 이런 장비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경험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렌티큐를 앞뒤로 레이저를 통해서 분리한 다음에 결국 이제 빼내는 과정이 이제 클리어 라식에서는 당연히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의 어떤 최소한으로 시간도 짧게, 그 다음에 조작을 간단하게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고, 과거에 이제 스마일 라식이 몇 년 됐기 때문에 스마일 라식을 했던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안구 회선을 보정하는 이런 중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그 이 렌티큘 수술이 스마일 라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렌티큘 수술에 대한 논문들을 보면 다 그냥 스마일 라식을 기반으로 한 논문들입니다. 그랬을 때 난시가 1.25 디옵터 이상으로 난시가 좀 심한 사람들에서는 난시 교정에 좀 부정확함이 나타난다라는 데이터가 과거에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이 클리어 라식이 안구 회선을 보정하는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난시 교정 기능을 스마일보다 더 좋게 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시켰는데, 그 과정을 제가 팁들을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로 이 수술 현미경에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보여주는 난시축 보정 기능을 갖고 있는 칼리스토라는 기능을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로 이용을 했어요. 벌써 저희가 2015년부터 썼기 때문에 이제 8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게 없는, 이런 장비가 없는 병원들이 제가 알기로 8,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대부분의 병원들은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사인펜 같은 걸로 눈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표시하고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정밀하게 장비를 이용해서 앉은 상태에서 안구의 모든 이미지를 캡처하고, 그 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연동된 수술 현미경으로 연동된 이미지를 서로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은 이 방향이 정확하게 수평축이다, 수직축이다 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환자 눈이 움직여도 계속 따라서 보여주고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훨씬 더 쾌적하고 정밀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환자의 안구 회선을 고려한 수평축과 수직축. 잘 보시면 이 그림이 정확히 수평 수직이 아니잖아요. 이 선들이, 이게 이 사람은 저 방향으로 저 정도 돌아간 겁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도, 7도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돌아간 것들을 다 보정해서 이 사람의 수평은 여기다, 이 사람의 수직은 여기다.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실제 시축, 눈동자의 중심은 이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중심하면 이 까만 동자의 중심을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동공중심이라 그래서 안구에서 중심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각막, 눈동자 이 외곽을 기준으로 중심을 또 잡을 수가 있고, 동공 중심으로 잡을 수가 있고, 실제 환자가 뭔가 사물을 쳐다볼 때, 사람이 사물을 쳐다볼 때 보는 실제 축, 그걸 시축이라 그래서 그거에 의한 축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하나만 따라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 가지고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예, 결과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총 114 안이라고 해서 114 눈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했고 수술하고 나서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이제 추적 관찰이 되신 분들의 데이터를 정리를 했고 보시면 나이가 평균 25세, 그다음에 수술 전 시력은 평균 0.1, 그다음에 그 굴절 이상 도수가 마이너스 3.58 정도가 평균이었고 적게는 마이너스 1.75의 저도 근시부터 제일 높은 분은 마이너스 6.75의 이제 고도 근시까지 수술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됐었고, 그다음에 난시 같은 경우 수술 전에 평균 마이너스 0.9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적게는 마이너스 0.25부터 많게는 2.5 난시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의 결과를 간단히 보시면 수술 전에 아까 보여드린 굴절 이상 근시가 이 정도 있었고 수술 일주일 뒤에 플러스 0.03. 우리가 이제 근시를 없애는 게 목표잖아요. 0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 0보다 약간 더 플러스 아주 미세하게 원시로 됐을 때 사람들은 더 잘 보게 됩니다. 원시라는 게 원리가 잘 보이는 시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더 과교정을 목표로 하는데 또 너무 과교정이 되면 또 가까이가 많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밀한 작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정도 0에서 한 0.129 사이인데 지금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한 달째에도 잘 유지가 되고 난시도 수술 전에 마이너스 0.89에서 일주일째 마이너스 0.2, 한 달째도 0.2 난시가 아주 효과적으로 줄은 걸 알 수가 있고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25 이내면 거의 없는 겁니다. 뭐 사람들 시력은 뭐 1.5, 2.0 정도 볼 수 있는 시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는 0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 약간씩의 오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오차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시력이 수술 전 0.1에서 일주일째 0.9, 한 달째는 0.94.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다음 교정 시력도 1.0 다 회복하고 각막의 곡률이 43에서 39.58이 됐다. 그 정도를 이제 저희가 깎아서 각막을 살짝 오목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력에 대한 결과들을 보시면 한 3개월 지나고 봤을 때 92%의 사람이 1.0 또는 그 이상, 1.2도 있고 1.5도 있고 이렇게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수술할 때 저희가 그 석션이 풀리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제 교정 시력이 수술 전과 동일하게 1.0인 사람이 72%고 수술 전보다도 교정 시력이 더 좋아진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거의 한 28% 정도 돼서 이것은 수술 중에 어떤 특별한 사고 같은 게 거의 생기지 않는 아주 안전한 수술이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목표로 했던 이 정도를 교정해야지 하는 이 사람 원래 갖고 있던 근시 난시 양이 있잖아요. 그것과 실제 수술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시 난시 교정량을 이렇게 같이 점도표를 표현해서 봤을 때 이 선이 이 대각선 선에 가장 가까울수록 아주 정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뭐 상관계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매우 상관계수가 높은 아주 정밀하게 수술이 잘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굴절 교정이 아주 정확하게 잘 됐고 이것이 수술 직후뿐만 아니라 3개월까지도 이렇게 잘 유지가 됐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96%의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 0.25의 굴절 이상 범위로 들어와서 교정이 아주 정확하게 잘 됐고 그 대상을 플러스 마이너스 0.50으로 넓히면 100%에서 충족을 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의 정확도가 매우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재밌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라섹처럼 표면부터 깎는 수술은 잔여 각막 두께에 대한 얘기를 잘 할 필요가 없어요. 웬만큼 많이 깎지 않고서는 위험한 선을 침범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레이저 라식이나 아니면 요새 스마일 라식, 클리어 라식처럼 겉에 캡이라는 부분을 남겨두고 안쪽 층을 깎는 이 라식 수술들 같은 경우는 각막을 좀 깊이 깎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남겨놓는 안 건드리는 아래쪽에 각막 두께를 너무 얇게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뭐 각막 이완증이나 원추 각막 같은
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수술 전에 이 사람의 도수와 각막 두께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수술을 이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 잔여 각막 두께가 어느 정도 남을 것 같다라는 거를 예상하고 저희가 이제 수술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저희가 이 클리어 라식을 진행할 때 그 라식 기계 장비에서 보여주는 예측 각막 두께가 있는데 그것보다 실제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의 한 달째, 세 달째 각막 두께를 재보니까 깊이 면에서 훨씬 덜 깎였더라. 각막을 많이 깎기보다는 덜 깎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앞으로 아직 이 클리어 라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초로 했는데도 1년 반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나쁜 점이 아니라 이제 좋은 점인 거죠. 처음에는 각막을 조금 더 많이 깎을 줄 알고 저희가 계산해서 수술들을 조심스럽게 해왔는데 그 실제 결과를 보니까 각막 두께가 더 두껍네. 수술 이후에 예상보다 더 두껍고 덜 깎였기 때문에 수술을 좀 더 많은 환자분들한테 할 수 있겠구나. 각막이 얇아서 그 잔여 각막 두께가 이제 부족해질까 봐 스마일 라식, 클리어 라식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더 편하게 수술을 권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각막 두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개선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도 지금 준비해 가지고 새로운 좀 가이던스를 만드는데 저희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각막 두께가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또 다른 수술보다 각막 두께 절상량이 얇아서 좀 더 편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됐다라는 뜻으로 이 슬라이드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시 교정 쪽으로만 집중해서 전체 그 114안 중에 62안이 난시가 좀 꽤 있었던 분들인데 이분들만 따로 빼서 분석을 해봤더니 수술 전에 난시가 평균 마이너스 1.01 디옵터 있었던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는 마이너스 0.22로 의미 있게 이제 감소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난시 교정 효과도 보시면 매우 정확하게 난시 교정이 돼서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잔여 난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남는 난시가 거의 없어진 분들이 68%, 그 범위를 약간 높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했을 때는 92%에서 난시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1디옵터로 넓히면 당연히 100%고요. 그리고 난시가 또 절삭될 때 축이 바뀌면 안 되는데 날씨 축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내로 굉장히 교정이 잘 된 그런 경우들이 77%로 매우 좋았다. 이것은 과거의 그 스마일 라식의 데이터들과 비교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 잔여 난시에 대한 양을 이 까만색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기존의 논문들, 스마일 라식을 이용한 기존 논문들에선 잔여 난시가 조금 더 많았고 저희 병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잔여 난시 양은 이렇게 매우 더 적습니다. 가장 적은 데이터를 보여서 아직 이게 클리어 라식 자체로는 아직은 초창기인데 그래도 난시가 이렇게 더 잘 교정되고 잔여 난시가 가장 적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난시가 좀 적었던 분, 중간 정도 있었던 분, 많이 있었던 분을 이렇게 세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또 비교를 했더니 나중에 최종적인 잔여 난시가 뭐 1, 2, 또 2 넘는 사람, 이렇게 좀 난시가 많았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결과를 봤더니 뭐 군에 상관없이 다 수술 이후에 잔여 난시가 마이너스 0.1에서 2, 그 정도였기 때문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시가 적은 군에서든 많은 군에서든 효과적으로 다 제거가 된다. 이런 데이터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 수술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그 강의 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렇게 수술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왜냐면 이날 강의가 끝나고 저희 5명의 전 세계에서 오신 5명의 연자분들이 앞에 쭉 앉아서 질문과 토의를 그 청중들로부터 받고 질문을 대답을 하고 토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 대해서 가장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클리어 라식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결과가 어떻고 어떤 부분에 어떤 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셔서 제가 얘기를 많이 이제 하게 됐었고, 제가 그런 자리라는 걸 저도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수술을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눈과 얼굴 쪽을 간단하게 소독을 하고요. 수술 후에 어떤 세균 감염이나 이런 거는 절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손을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수술을 합니다. 이 라식 수술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한 수술이라 손의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 소독을 깨끗하게 철저하게 하고 저렇게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술 레이저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뭐 눈썹이나 이런 게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눈 주변에 저렇게 드랩을 더 좀 정밀하게 하고, 지금 보시는 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환자 눈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보여주는 그 축 보정 그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칼리스토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안구회선이 고려된 실제 이 사람의 누워 있는 상태에서의 수평축과 수직축을 저렇게 이제 가이드 표시해서 하고요. 보면 저게 이제 현재 레이저의 PI를 체결하고 석션을 마친 다음에 레이저를 실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실제 수평 수직이 저 방향이고 중심은 어디쯤 있고, 그걸 통해서 저 가운데 하얘지는 부분이 실제 레이저가 절삭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6.5mm 정도를 절개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기구가 들어가기 전에 균을 더 한 번 더 없애기 위해서 눈 표면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지금 레이저가 체결된 직후에 막 풀린 직후라서 보시면 눈이 저렇게 빨개져 있고 한데 저거는 하루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수술 직후에만 잠깐 나타나는 거고, 렌티큘을 앞과 뒤를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하게 되고, 저렇게 해서 이제 이 절개한 절단면을 따라서 기구가 들어가서 그 분리를 실제로 해주게 됩니다. 레이저가 지나간다는 거는 절개가 돼 있긴 하지만 아직은 떨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걸 실제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구가 한번 지나가서 저렇게 분리를 하게 되고, 저걸 저희가 이제 다이섹터라고 하는데 하고 저 상처를 통해서 렌티큘을 저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빼보면 저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절삭이 된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저렇게 조금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다 미세한 기포들입니다. 저거는 다음날 보면 완전히 다 깨끗하게 사라져서 없어져 있는 거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수술 전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렸고, 향후 이 수술은 앞으로 발전한 방향이 그 좀 고도의 또 정밀한 측정 기기와 더 자동으로 연동을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구 회선이라든지 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자동으로 잡아주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되면 수술이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해질 걸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저도 실제로 결과들이 좋고 난시가 심한 분들, 원래 그 스마일 라식이 난시 교정 기능이 좀 약했기 때문에 스마일 라식을 많이 하는 병원들도 난시 심한 환자분들한테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시가 또 너무 낮아서 렌티큘이 얇아지게 되면 수술이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그 저도 근시에서도 스마일 라식을 안 하고, 또 너무 고도 근시에서도 렌티큘 두께가 두꺼워지고 잔여각막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스마일 라식을 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상을 좁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클리어 라식의 지난 1년 반의 데이터를 보면 그런 모든 군에서 데이터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서 좀 더 넓은 환자분들 대상으로도 원하시는 분들에서 수술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성격이 되게 달라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자기들이 도입한 새로운 수술을 다 수술하는 병원이 있고,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병원 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중한 편이라 충분히 검증을 거치고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대상을 넓히면서 이제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력 교정 수술이 특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죽을 병을 고쳐서 하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좀 더 편하게 지내고 하려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존에 우리가 하던 라식 라섹보다 클리어 라식이 더 좋은 환자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또 권하고 추천하고 이렇게 수술을 저는 진행을 해온 터라 기간에 비해서도 보시면 총 환자 114명이라는 게 전체 수술하는 환자는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남이나 이런 데 있는 병원들은 뭐 몇백 명 수술했다, 몇천 명 수술했다라고 데이터를 얘기하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상당수는 과장된 데이터들인 경우도 많고 또 반면에 많이 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 환자들한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무리하게 수술을 많이 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병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병원 유튜브 채널에 이미 올라와 있기도 한데 닥터스 TV 올라와 있기도 한데 제가 제 눈에 난시 교정 수술을 받았죠. 그래서 그 수술 영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이제 이 영상이 마지막 슬라이드였는데 청중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보셨어요. 특히나 안과 의사가 자기 눈에 수술을 받고 다른 의사한테 수술을 맡기고 보시면 황 원장님이 손이 굉장히 좋으시고 수술을 아주 잘하시는 원장님이지만 이 레이저 난시 교정 수술은 경험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 수술을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있고 특히 이 장면인데 보시면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 특히 화면에서 보여지는 과정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 눈에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한 눈은 제가 레이저를 지금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반대쪽 눈이 보이잖아요. 그쪽으로 보여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셔서 제가 좋다 이대로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진행했는데 이 장면을 되게 재밌게 보시고 이 청중들에서 큰 환호와 웃음이 터졌던 장면이긴 했습니다. 안과 의사가 자기 눈에 수술 받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랬었고 이 수술도 이 G8 오늘 소개드린 이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레이저 수술 장비에 대한 또 회사에 대한 그만큼의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수술을 선택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장면을 같이 겸사겸사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수술은 보시다시피 각막을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있죠.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선을 긋는 칼집을 내는 레이저로 정확하게 말하면 칼집이 아니라 레이저집이죠. 그래서 절개를 해서 각막을 저렇게 하게 되고 저렇게 되면 난시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난시만 줄어들게 되는데 그 수술을 제가 하고 어차피 저는 그 안경을 아예 벗는 게 아니라 안경을 좀 얇게 쓰는 목적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이게 수술 직후의 제 모습이거든요. 수술 직후에 바로 검사를 해서 저의 이제 바뀐 근시와 난시 양을 바로 측정해서 바로 제가 여기서 나가면서 저희 병원에서 나가면서 안경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바로 주문하러 가는 저의 모습인데 이렇게 해서 왜냐면 저는 난시 안경이기 때문에 만드는데 며칠 걸립니다. 바로 나오질 않아서 결국 안경은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안경을 주문해 놓고 며칠을 생활해야 그 다음 또 안경 끼고 제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안경 주문을 좀 빨리 하고자 이렇게 수술 직후에 했고 제 눈에 굴절 변화입니다. 보시면 수술 전에 이쪽이 오른쪽이고 아래쪽이 왼쪽 눈이고요. 이 앞에 플러스 1이 이제 원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75가 난시 양이고 이 180은 난시의 축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가로축으로 있는 난시가 좀 있었고요. 또 왼쪽은 원시가 없었죠. 0이라고 표현되는 이 플라노라고 하는 구면 굴절 이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난시가 이렇게 많았었고 수술하고 직후에 측정을 했더니 난시가 3.75였던 난시가 2.25, 또 1.75로 양쪽이 이렇게 줄었고 보통 이게 커플링 이펙트라고 그래서 난시가 줄면 그의 절반 정도의 값이 이 구면 쪽, 근시 원시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 1이었던 원시가 보시면 0이 되고 또 0이었던 쪽이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게 약간의 원시였던 쪽은 원시가 없어지고 정시였던 쪽은 약간의 근시가 유발된 건데 이걸 제가 또 같이 원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라 노안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보는데 좀 불편하고 뭐 책 보면 어지럽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이거를 제가 일부러 뭐 원했던 부분이긴 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수술하고 한 달째, 그다음에 지금 벌써 작년 9월에 수술했기 때문에 6개월 됐잖아요. 이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째 안경을 한 번 더 바꿨고요. 그렇게 해서 그 뒤로는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시력이 유지가 돼서 오른쪽은 최종적인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은 정시에 난시는 마이너스 1.75, 축은 바뀌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눈 같은 경우는 근시가 마이너스 0.5, 난시 마이너스 1.75, 축은 180도 또 바뀌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제 시력이, 현재 시력이 이렇고, 예전보다 안경을 절반 정도로 얇게 쓰고 또 원시가 없어지고 일부는 근시로 되면서 가까이 보는데 좀 더 편해지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각막 모양만 전문적으로 찍는 각막 지형도 검사인데, 보시면 난시가 심할 때 이렇게 눈사람 모양으로 그림이 나타나고 모양이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그리고 이 난시의 정도가 보시면 여기 3.8로 나타나죠. 이 검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8이었던 오른쪽 눈이 수술하고 현재는 1.7로 이렇게 줄었죠, 난시가. 그 다음에 이 눈사람 모양 패턴이 많이 희미해졌죠. 원래 굉장히 선명했다가 난시가 이만큼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왼쪽 눈 같은 경우도 난시가 3.7, 이 각막 지형도에서는 했다가 지금은 1.5로 줄어서 난시도 아주 의미 있게 많이 줄고 편해진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femto LDBG8은 굉장히 좀 검증된 이 굴절 수술,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어떤 성능으로 검증된 제품이고, 또 이걸 이용한 클리어 라식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드러운 낮은 에너지와 높은 주파수를 이용한 부드러운 절단면을 이용해서 좀 더 그런 게 가능해졌고, 또 이제 중심을 잡고 안구에선을 보정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수술이고, 또 중간에 석션이 풀리거나 이렇게 해서 수술이 문제가 되는 사고가 위험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술이다. 이걸 통해서 이 클리어 라식 수술은 시력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수술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인사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은 클리어 라식에 대한 제 어떤 저희 경험과 많은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서 관심 있어서 오신 많은 선생님들한테, 안과 선생님들한테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여러분들도 뭐 오늘 영상을 좀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궁금한 거나 이런 거는 또 편하게 질문 주시고, 아니면 병원에서 또 찾아와 주셔서 진료 중에 또 상담을 나누셔도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